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새로운 정권이 시작됐죠. 그럼 부동산에 대한 상승, 하락을 또 생각 안 할 수 없겠는데요. 기존은 알겠지만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 가운데 수많은 기회라는 배에 탈 수도 있고요. 그저 망망대해에 떠있는 신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대통령이 바뀐다는 건 함께하는 부처와 장관들 필두를 모두 바뀌게 되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과 기조로 흘러갈 텐데요. 어느 후보가 되었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가난한 우리와 저 위에 있는 부자들 간 격차가 줄어든다? 막연한 기대감보다 어떠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부자와 가난한 자 격차 줄어들 일 없습니다.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죠. 그럼에도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가 오는지 잘 보고 있다가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움직이고 선택하면서 훨씬 더 빨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국가에서 뭐 해주겠지, 나라가 걱정하고 있지, 성실하게 일만 하다가는 더더욱 가난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서두에서 너무 강하게 말했나요? 여러분이 부자든 중산층이든 가난하든 변화에 함께 잘 움직이는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펼쳐지면서 부동산 시장과 영향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과 전망은 어렵겠지만 미리 플랜 B, C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야구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미리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거나 상대적으로 느린 변화구 보고 피하거나 스치면 털사 맞더라도 덜 아프고요. 이번 대통령 스타일은 이미 확실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기에 어떤 정책이 나온다면 누군가에게는 큰 이득으로 오고 누군가에게는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전 정부는 물론 전 정부, 전전 정부도 그래왔고요. 미리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저 공 맞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네 가지 뽑아봤고요. 지난번 쇼츠에서도 달았었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현실적인 세금입니다. 부동산 살 때 가격만 생각하면 안 되죠. 살 때는 취득세, 보유하니 보유세,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이면 종부세, 팔 때는 양도세. 민주당에서 보통 부동산 세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짰었죠. 반면에 국힘은 부동산 세금을 인하하려고 했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그런 기조가 있었지만 행정부인 정부에서만 할 수가 없죠. 바로 세법 개정이 돼야 하니 국회 도움이 필요한데 21대 국회 때 300석 중 163석으로 과반이 넘었죠. 그렇기에 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대부분 세법 개정안은 없었는데요. 현재 22대 국회도 유사한 의석수죠. 그런데 정권 바뀌었으니 세금 깎아주는 방향보단 세금을 더 걷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마치 규제로만 통제하기 어렵고 집값 잡기 어려우니 세금이라도 더 내고 고가를 사면 됩니다. 두 번째, 규제지역 변화인데요. 23년 1월 이후 2년 넘게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던 거 서울에서도 강남 3구와 용산구였습니다. 소득 수준도 부동산 가격도 가장 높죠. 이건 마치 여유되면 여기 사세요라는 시그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여건이 되는 수요도 이른바 갈아타기 내지 토어제 실거주하면서 움직였었죠. 이전 정부 사례 살펴볼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 하나씩 핀셋 규제하듯 점점 규제지역을 확대해 나갔었죠. 그러다 다시 윤석열 정부 때 하나씩 풀었었는데요. 이게 정당에 따라 갈리기도 했습니다. 더 예전까지 살펴보면 흔히 진보나 보수로 보면 보수 정권일 때는 규제 완화, 진보 정권일 때는 규제 강화. 그러면 이번에도 규제 강화 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죠. 앞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현재 규제지역 주변인 강남을 주변에서 풍선 효과가 발생하죠. 당장 강남 3구 진입하기엔 어려운데 흔히 말하는 집값 상승 점점 주변으로 퍼지면서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 수도권 전역 남들은 거품이다 뭐다 욕해도 결국은 이전 문재인 정부 때도 이때 효과를 잘 이용해서 자산 축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투기다 거품이다 욕해도 결국은 실행한 분들이거든요. 그 가운데 신고가나 추격 매수를 통해 내가 공부와 지식은 부족한데 주변에서 사고 오르거나 집값 올라가는 기사와 뉴스는 물론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집 보러 가도 매도자 우위 시장일 때 파는 사람이 콧대까지 높아지니까 사는 사람은 조급함을 느끼죠. 더불어 종잣돈 부족할 때 잘 모르고 비주택이나 소액 투자 등으로 잃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여유자금 대고 선택지가 많다면 그 지역 꼭 살지 않더라도 강남에 하나 사둘 수 있다면 안 사두시겠어요? 물론 안 사두실 수도 있겠지만 드물 거란 말이죠. 지난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마영성이나 강동구동, 잠시나마 주변 비규제 지역이 꿈틀대기도 했고요. 불과 4, 5년 전 급등기일 때만 해도 영끌족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맞벌이 신혼부부 혹은 외벌이어도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적정 대출과 시드머니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죠. 그럼 세금은 증가하고 규제 지역이 확대된다면 또 문재인 정부 때 전철을 밟겠죠. 부동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 채널에서 주로 다루는 아파트. 그런데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주택에 속하지 않는 비주택으로 수요가 넘어가죠. 상승기 때 물론 생수기나 지상까지도 퍼졌었는데요. 지금 어떤가요? 오피스텔 상승기 전 초기에 들어가서 상승기 때 팔고 나온 분들은 승리자. 더 높은 상승률 그리고 조정받으면서 그 이상으로 빠지거나 그만큼 빠졌었죠. 물론 아파트 대체제인 아파텔 형태인 것 말고요. 직주 근접이나 입지 좋은 곳 오피스텔은 상승기만큼은 아니지만 회복했거나 유지했고요. 결은 다르지만 수익형 부동산으로 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산도 물론이고요. 이전 지산 영상에서도 살짝 다뤘었죠. 지산은 정말 서울에서도 성동구나 송파구, 영등포, 마곡등지 제외하거나 주요 일자리 많은 곳 아니면 공실만 면하지 않아도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위와 같은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지역 호재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죠? 용산에서 근무하고 있죠. 현재 청와대 개방했다가 다시 보안과 재정검통에 들어가겠지만 궁극적으로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죠.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일 텐데요. 이게 임기 내 옮겨지기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시로 이전된다는 이야기로 더불어 상승기 때 비약적 상승으로 2020년 상승률 1위, 그런데 아쉬움이 남고 진행이 안 되니 하락률 1위, 이제 또 반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또 변화가 오겠죠.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생각에 위 세 가지 중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금, 규제지역 변화, 세종시와 같은 행정수도 이전?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비약적인 상승기도 역시 돈을 많이 찍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기축통화인 달러를 미국에서 엄청나게 찍어냈었죠. 미국도 부채가 엄청 증가함에도 계속 찍어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금리 기조를 따라가듯 돈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3조인데 대표적인 기본 정책 중 하나로 기본소득 지원금이나 AI 100조 투자 등이 있었죠. 세수로 붓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안 찍을 수가 없으니 맞고 안 맞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정책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도덕적, 사회적, 정책적인 거 깨어있는 시민으로 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래 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정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부동산. 부동산을 투자 대상만으로 내가 눌러 살고 있는 공간, 나아가 현금 대신 적정한 레버리지와 내 소중한 시드머니인 군대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거죠.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해보면 내 통장, 내가 눌러 살고 있는 공간, 계좌에 찍혀있는 돈이 얼만지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상승 하락을 종교적 정치적 이념으로 바라보고 무조건 오른다, 야 부동산 거품이다, 더 떨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이라면 한 단어로 표현할 것 같은데요. 바로 기도 메타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대신 내가 살아야 할지 앞으로 사야 할지 나의 자산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했을까 좀 생각해볼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들을 잘 참고해보시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또 남깁니다. 혹시나 저의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지지하거나 비판하거나 칭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의 감정을 잠시 배제하고 보시길 바라봅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